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4월 8일 오후 2시 반입니다. 오는 11일 미국 시간 워싱턴에서 열리는 문재인 트럼프 대통령 회담에서 무엇이 논의되고 무엇이 합의될 것이냐에 대해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이틀 전 CBS와 인터뷰를 하면서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CBS 방송 프로그램 This Morning에 출연해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미북 순회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비핵화 합의문을 도출하는데 실패했는데 세 번째 회담이 열릴 것이냐라고 물었더니 제3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그 시점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그렇게 되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열릴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희망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하노이에서 서로 양측이 가진 입장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를 갖고 나왔다. 그 점에서 진전을 이루었다고 생각한다. 이것도 실패한 것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외교적으로 둘러대는 이야기입니다. 양쪽이 가진 입장이 너무나 달랐다는 것을 확인한 것만 해도 성과가 있다. 이런 이제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폼페이오 장관은 협상에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우리도 각오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로 결심을 했고 북한 역시 이에 대해 결심했다고 믿는다. 왜냐? 김정은은 나와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핵화, 즉 핵 폐기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제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하는 것이 우리 팀의 임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김정은이는 화를 낼 겁니다. 무슨 소리냐? 작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회담 합의문을 보라. 거기에 어디에 북한이 비핵화하겠다는 이야기가 어디에 있느냐? 한반도 평화정착이 먼저 나오지 않느냐? 그런 다음에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하기로 했다는 정도만 되어 있다. 한반도의 비핵화는 선대 유훈이다. 즉 김일성의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다. 그것은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해구산 철거,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 금지, 그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김정은은 이야기하고 싶어 하겠지만은 폼페오와 트럼프나 볼턴은 그 말은 듣지를 않습니다. 합의문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었던 김정은이가 내한테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이야기가 있지 않느냐? 북한이 핵 폐기하겠다고 이야기했지 않느냐? 거기 합의문에 나오는 조선반도의 비핵지대와도 한반도의 비핵지대와도 그것은 북한의 비핵화를 의미하는 것이지 대한민국에 지금 핵무기가 없는데 무슨 말장난하느냐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그러니까 난감해진 게 이제 김정은입니다. 김정은. 좋은 합의문을 만들었지만 그 해석권을 가진 더 힘센 미국이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버리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폼페오가 되풀이했습니다. CBS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다음 주 워싱턴을 방문하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인데 북한과의 대화 동력을 이어가기 위하여 제재를 완화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CBS 기자가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말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제재 완화를 요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렇게 딱 잘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와 관련하여 모호한 적이 없었다. 미국 행정부의 정책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분명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unambiguous. 모호한 적이 없다. 그리고 incredibly clear.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하다. 그것은 뭐냐? 경제 제재 그리고 유엔의 제재는
우리가 완전한 핵 폐기라는 목표를 이루기 전까지는 결코 해제될 수 없다 하는 데 대해서 트럼프도 입장이 확실하고 미국뿐만 아니라 유엔 안보리 결의도 확실하다. 이렇게 분명히 딱 선을 그었습니다. 이 폼페오 장관이 지도하는 국무부도 며칠 전에 이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 기업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호소문에서 개성공단을 다시 가동해 달라고 호소를 하면서 이것이 오히려 이런 경제협력이 오히려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간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전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미국 국무부는 확실하게 완전한 비핵화 전에는 경제 제재 해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폼페오 장관이 그것을 다시 확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외교 채널이 냉각되었다는 이유로 미국에 대북 경제 제재 완화를 해달라고 설득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폼페오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미국과 북한, 남한과 북한 간 모든 외교 채널은 열려 있다. 그리고 하노이 회담 이후에도 우리는 어떻게 진전해 나갈지에 대해서 대화를 해왔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대화가 경색되었으니까 제재 완화를 건의를 해도 그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이미 대화는 잘 되고 있다. 이것은 거꾸로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끼어들지 않아도 미국과 북한 사이에 대화가 잘 되고 있다. 대화가 잘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종의 찬물을 끼얹는 이야기죠. 폼페오 장관은 또 이어서 열리는 곧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이게 투표에 의해서, 투표는 뭐 가짜 투표지만은 어쨌든 투표에 의해서 구성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최고인민회의가 개회를 하면서 김정은이가 나와가지고 무슨 연설을 해야 됩니다. 이 연설에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연설에. 그게 워싱턴 회담 직후에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워싱턴 회담의 결과를, 김정은 결과를 보고 거기에 무슨 내용을 담을지 궁금한데, 폼페오 장관은 그 회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상되는 김정은의 회담에 놀라운 내용이 있을 것으로는 기대하지 않는다. 빅 서프라이즈라고, 그레이트 서프라이즈. 그러나 김 위원장이 북한 주민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넌지시 희망사항을 넣었습니다. 즉 김정은이가 북한 핵 지도자로서 비핵화를 하기 위하여 미국과 협상을 하고 미국과 대화를 계속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비핵화를 하면은 우리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이런 내용을 연설에 담겨주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뭐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될 리는 없겠죠. 어쨌든 폼페오는 대북 제재 해제 안 된다. 금강산 관광 재개 안 된다. 그리고 개성공단 재개도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 한 사람의 전문가의 의견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리비어 전 국무부 부차관보입니다. 한국 문제에 대해서 아주 깊은 식견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은 에반스 리비어입니다. 에반스 리비어. 이렇게 미국과 북한이 다 자기 입장을 다 밝힌 상태고, 그리고 아직 시간의 여유가 있다. 김정은도 비록 제재에 몰려 있지만 아직은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당장 몇 개월 안으로 또 세 번째 트럼프 김정은 회담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VOA와의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VOA와의 인터뷰에서 VOA 기자가 오는 11일 미한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한국 정부는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 접근 방식을 제시하고 있는데 미국 측이 고려할 가능성이 있느냐고 보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즉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은 뭐냐면은 북한이 포괄적으로는 비핵화에 대해서 합의한다. 우리 비핵화하겠다. 그러나 한꺼번에 할 수가 없으니까 우선 영변 핵시설 폐기하겠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만은,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데 대해서만은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 보상이 금강산 관광 재개나 개성공단 재개로 가면은 어떻겠느냐 하는 아이디어를 트럼프에 제시할 것이다. 그럼 트럼프는 어떻게 반응을 하겠느냐. 이렇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리비아 전 부차관보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저는 미국 정부가 이미 그러한 접근을 고려했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을 존중하고 경청은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회담에서 집중했다면 북한의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는 이미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빅딜이든 단계적 접근이든 살라미 방식이든 북한은 자신들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핵심 요소들을 포기할 의향이 없다는 것을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알았을 것이다. 알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와가지고 포괄적 합의를 먼저 하고 단계적으로 스몰 딜을 해 나가자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묻게 될 것이다. 포괄적 합의가 뭐냐? 무엇을 목표로 하느냐?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할 것이지만은 이미 하노이 회담에서 만나보니까 북한이 핵 포기하겠다는 뜻이 없더라. 뜻이 없는데 포괄적 합의를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냐?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겠느냐? 리비아 부차관보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은 어떤 형태의 부분적 합의도 결국 살라미 전술로 바꾸려고 할 것입니다. 그게 그들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말에 속지 않을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속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좀 완곡하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자, 김정은이도 이제 또 다른 길을 뚫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간에 러시아를 방문해가지고 푸틴과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김정은도 시진핑과 여러 번 만나보았는데 시진핑이 대북 제재를 해제해 주는데 노력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실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나운 트럼프와 지금 시진핑이가 중국에 대한 그 무역 제재, 관세를 높이는 문제로 아주 긴박한 지금 협상을 벌이고 있으니까 시진핑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좀 잘 봐주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패했습니다. 즉 김정은의 대중 외교는 실패했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아무리 띄워봤지만은 이게 국제 제재판을 흔들 수 없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이제는 러시아의 문을 두드리려 하겠다는 것이요. 러시아가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러시아도 이미 시행 중인 대북 제재를 해제하자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북 제재가 이제 시행 중인데 이거 해제하려면은 미국이 거부권 행사하면 됩니다. 새로운 신규 대북 제재를 결의하려면은 그때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비토권을 행사할 수가 있지만은 이미 진행 중인 것을 완화,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김정은은 푸틴을 만나가지고 이 북핵 문제에 좀 목소리를 높여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푸틴도 김정은을 통해서 그동안 육자회담이나 이런 데 나가보면 좀 소외됐는데 발언권을 행사할 것이다. 지금 푸틴은 군사적 모험주를 펼치고 있습니다. 시리아에 개입해서 상당히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에 군인들을 한 100명 정도 또 보냈어요. 그리고 한반도에도 무엇은 김정은을 통해서 개입해가지고 발언권을 행사하려고 하니까 김정은도 푸틴도 서로 이해관계가 맞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를 만나는데 폼페오 이야기대로 확실한 입장이 미국에서 정해졌다면은 실익이라기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큰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게 되고, 최악의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싫은 이야기를 듣고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과 트럼프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중재 역할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 동맹국이니까, 그리고 북한 핵 위협에 가장 크게 노출된 한국이니까 선택을 하라. 김정은 편에 설 것이냐, 미국 편에 설 것이냐, 선택을 하라. 이렇게 아주 반격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